보면 취업이 보인다. 코드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콜. 9월이 되니까 갑자기 마음이 좀 바빠졌어요. 이게 지난달까지는 더워서 정신을 못 차렸는데 갑자기 9월이 코앞으로 훅 다가와 있네요. 네. 이제 마음이 바쁘다고 표현하신 게 올해가 달력이 몇 장 안 남았다는 걸 좀 알게 돼서 그런 게 아닌가. 네. 진짜 이제 달랑 4장 또 남았더라고요. 네. 이럴 땐 이유 없이 좀 바빠지기도 하고 조급해지기도 할 텐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코드의 컴다운 페이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캠다운. 네. BJ 배정현입니다. 뭐 당장 꼭 해야 될 게 있는 것도 아닌데 달력 보면 괜히 막 이렇게 옥죄어오는 느낌이 드는 맞아요.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이럴 때는요. 마법의 주문을 같이 외쳐볼게요. 만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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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만 천천히 라이 오세요인데요. 정말 천천히 걸어오라는 게 아니라 뭐든 천천히 침착하게 괜찮아 뭐 이런 느낌으로 쓰실 수 있거든요. 좀 침착해지시는 기분이 드나요? 이게 그 만만디 할 때 그 맞아요, 그건가요? 맞아요. 네, 만만라이. 저 좀 많이 만만라이. 생각한 것 같아요. 네. 만만라이. 아주 만만라이. 천천히. 네. 요거를 계속 할수록 뭔가 좀 차분해지는 마음도 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괜히 마음이 조급해질 때 이분은 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블링블링 한경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치입니다. 저는 좀 이렇게 다급해지면 심호흡을 좀 해요. 좋죠. 그렇게 하면 좀 마음이 좀 calm down 되는 느낌도 들고. 근데 요즘 확실히 이 달력이 4장밖에 안 남으니까 네. 좀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내가 연초에 세웠던 그 목표, 계획 잘 지키고 있나라는 생각과 약간 좌절감이 드는데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万事开头难. 아. 万事开头难. 길다. 뭐라고요? 5개, 5글자. 万事开头难. 그러니까 만사, 모든 일이 开头, 시작이 난 어렵다.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반이다. 말이죠.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네. 네. 이렇게 두 분과 대화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기분이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새학기를 맞이하신 대학생 여러분들이나 취업 준비로 바쁜 취준생 여러분들은 계절이 바뀐지도 모른 채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아까 배웠던 만만라이 하는 기분으로 좀 침착하게 지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하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코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거대한 대륙의 스케일을 10손가락으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자, 이제 보미 씨가 외국인 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외국인 친구한테 서울을 좀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로 드신 설명이지만 굉장히 경직된 설명이 아닌가. 갑자기 저라면 예. 조금 더 감성을 넣어서 설명을 할 것 같은데, 감성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은 세련미에 전통미 한 스푼 넣은 밤을 잊은 도시. 이런 표현들 어떤가요? 네, 밤을 좀 잊은 도시요? 감성적이면서도 모든 설명이 다 들어가 있지 않나. 좋네요. 실제로 그렇게 하실 건가요? 외국인 친구가 있어요? 그럼요. 이게 저는 표현이 될까 모르겠지만. 저는 부끄러워서 좀 못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방금 저희 나름대로 표현을 해봤지만 어떤 장소를 기억하거나 이거를 누군가한테 설명할 때는 단 한 줄의 문장이면 좀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은 그 장소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느낌이나 특징을 표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한 문장이 바로 그 지역의 대표적인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중국 전체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페이쌤과 우리 한경 씨는 어떻게 표현을 할 것 같나요? 중국 전체를 한 문장으로요? 네. 아니 뭐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지 저 무슨 기업 면접 보는 줄 알았잖아요. 한 문장으로 한다면 만리장성부터 QR코드까지 네, 당신이 알고자 하는 모든 것이 올인원. 괜찮네요. 한경 씨는요? 아, 저는 멋있다. 아까 느낌이 다른데. 중국은 썸남이다. 자꾸자꾸 썸남이다. 알고 싶으니까. 와, 네. 잘 어울리는 조금 전에 소리예요. 생각한 것 같은데. 틀렸어요? 각자의 매력이 돋보이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도 중국을 사랑하는 분들의 표현은 저희보다는 더 잘하는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중국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울 만큼 지역별로 너무나 다양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도시들을 차트로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뭐 야경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산이나 바다 아니면 뭐 전체적인 풍경이 아름다울 수도 있는데요.
선정된 도시마다 각각의 매력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부터 눈을 크게 뜨고 눈호강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순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륙의 아름다운 도시 탑10 10위부터 7위까지의 순위입니다. 10위는 휴양의 도시 광동성 주하이, 광동성 주하이입니다. 주하이는 마카오 바로 옆에 위치한 중국의 대표적인 해안 도시입니다. 마카오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마카오에 근접한 중국 주하이에도 관심도가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하이가 가장 아름다운 이유는 국가가 인정하는 청정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중국 도시평가에서 주하이가 생태도시 부문 1위로 꼽힐 만큼 친환경 도시임을 자랑하는데요. 중국의 청정미 대표 주하이였습니다. 9위는 중국 최대 곡창지대 장수성徐州,江苏省 徐州입니다.徐州는 교통의 요지로서 중국의 남방과 북방을 잇는 철도망이 지나가는데요.徐州의 땅은 대부분 비옥한 퇴적층이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평야들이 많습니다. 게다가徐州 남서부에 위치한 울룡호의 야경은徐州가 아름다운 도시로 꼽힌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람 살기 좋은 도시,徐州로 놀러 오세요. 놀러 가고 싶네요. 자, 8위는 행복한 도시 지린성 장춘입니다. 지린성 장춘인데요. 장춘시는 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중국 타 도시와 비교하면 역사가 길지도 않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특유의 생태 자원과 문화 역사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 많은 국내외 여행객들이 선호하는 지역 중 하나인데요. 특히 장춘의 여름은 평균 기온이 22도밖에 되지 않아서 중국 부럽네요. 최고의 피서지로 불리웁니다.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창춘 피서 축제는 여름철 꼭 즐겨야 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내년 여름에도 올해처럼 덥다면 창춘으로 피서 고고고! 그래야겠어요, 진짜. 7위는 전통도시河南省 신양입니다.河南省 신양인데요. 신양은 도시 전체에서 깨끗하고 상쾌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아름다운 시골 마을 건설에 중점을 두어서 관광도시로 성장 중이라고 합니다. 신양 동남부에 있는 계공산은 국가급 자연보호구역으로 산의 모양이 수탉과 비슷하고 주변 산세도 암탉의 알을 품고 있는 형세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관광과 휴양, 경치 감상을 한꺼번에 하고 싶다면 박신양 말고 허난성 신양을 추천드립니다. 신양. 무리수. 마지막에 못 들은 것 같아요. 네, 무리수. 와, 정말 중국은 넓고 넓은가 봅니다. 처음 들어보는 지역명들이 계속 등장하네요. 네, 저는 다른 곳은 뭐 한 번씩은 들어보긴 했는데 10위를 차지한 주하이라는 곳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까 마카오와 좀 인접해 있다고 했는데 정확히 위치가 어딘가요? 여기가 이제 중국 지도예요. 중국 지도 여기 아래쪽에 광동성이 있어요. 광동성 중남부에 쭈하이가 있는데 쭈하이 요 밑쪽으로 마카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마카오의 국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카오가 야경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주하이의 야경도 그에 못지 않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죠. 마카오 고층 건물에 서서 마카오의 야경과 또 주하이의 야경을 함께 보면 정말 중국미 뿜뿜하는 야경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저는 주하이 가면 꼭 이 어온천이라는 곳을 가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 좀 온천에 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피로도 풀고 근데 여기가 굉장히 특이한 게 예전에 중국의 고위 간부들이 휴식을 하던 곳인데 이제 최근에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했다고 해요. 또 거기다가 일본식 온천을 따와서 만든 곳이라서 굉장히 이색적인 분위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위는 허난성. 박신양 아니고 신양이었죠. 네, 신양. 이 신양은 보니까 시골 관광 도시라는 새로운 관광 산업을 조성하는 게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네, 신양은 허난성 안에 있는데요. 혹시라도 신양 가게 되신다면 신양만 딱 보고 오시지 마시고요. 허난성을 한번 쭉 둘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 유명한 곳이죠. 소림사가 허난에 있거든요. 네. 뭐 신양에 있는 허난성 자체가 역사와 전통이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허난성에 가시면 소림사를 한번 꼭 둘러보시고 이 신양에 들려서 전통 문화를 꼭 체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순위도 바로 이어서 알아볼까요? 네, 대륙의 아름다운 도시 탑10 6위에서 3위까지 순위입니다.
여기는 눈과 얼음의 도시 헤이롱지앙성의 하얼빈입니다. 헤이롱지앙성 하얼빈. 중국에서 가장 추운 도시로 꼽히는 하얼빈은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20도를 밑돌며 추운 해에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데요. 실화인가요? 네, 사계절 중 겨울이 가장 길고 또 눈이 많이 내립니다. 당장이라도 엘사가 나타나서 레디꼬를 할 것만 같은 하얼빈의 겨울이 더욱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빙등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좋죠. 매년 1월에서 2월까지 열리는 빙등제는 눈과 얼음이 가득한 축제로 전 세계의 유명한 얼음 조각가들이 세계 유명 건축물과 미술품 등의 얼음 조각을 선보이고 있죠. 너무 예쁘죠? 그야말로 겨울왕국이네요. 네, 형형색색의 조명들 그리고 눈과 얼음의 향연, 이게 바로 눈호강 아니겠습니까? 5위는 해변의 도시 산동성 옌타이, 산동성 옌타이입니다. 옌타이는 칭다오 옆에 있는 항구 도시로 면적으로는 우리나라 수도권 전체보다 더 큰 도시인데요. 중국에서도 대표적인 휴양 도시로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서 여름이 되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옌타이 해변을 찾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금사탄 해변은 옌타이 최대의 피서지로 길이가 장장 약 10km에 달하는 황금빛 백사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행기로 딱 1시간 거리에 있는 옌타이 도깨비 여행 추천드립니다. 4위는 순수한 영혼의 땅, 티벳 자치구 라싸입니다. 시장 쯔주 추이 라싸. 라싸는 티벳 고원 남부의 키추강 연안에 위치하는데요. 해발 고도가 3,630m에 이릅니다. 라싸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에도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를 가능케 한 장소는 바로 7세기에 세워진 포탈라 궁전입니다. 1000개의 방이 있는 수도원이자 요새이며 궁전인 포탈라 궁전은 해발 3,700m 언덕, 그 아래쪽의 계곡으로부터 130m 높이로 솟아있는 언덕 꼭대기에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세계 7대 건축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하고요. 현존하는 건축물 중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고 가장 큰 궁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어 볼거리도 넘쳐난다고 하네요. 3위는 신흥산업도시 광둥성 선전, 광동성 선전입니다. 선전은 강과 호수가 많다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인데요. 현대적이면서도 자유로운 개성을 지니고 있는 도시입니다. 원래 작은 어촌이었던 선전은 1980년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되면서 중국판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발전되었습니다. 또 선전은 정책적으로는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외국 기업과 외국인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해서 글로벌 기업들의 주둔지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공부했던 텐센트, 화웨이 등 중국을 이끌고 가는 대기업들이 탄생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가장 발전된 중국을 보여주는 중국 경제 성장의 축소판 선전, 가장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도시로 선전을 선정합니다. 아재 개그인가요? 아유. 네, 6위에 하얼빈이 선정됐습니다. 사실 많이 들어는 봤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일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 하얼빈이 중국 어디 지역쯤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도가 닭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닭 눈쯤 있다라고 생각하면 네.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동베이 지방 위쪽에 있어서 바로 동쪽. 그렇죠. 러시아 동북 쪽. 쪽으로. 그래서 몽골 있고 러시아 있는 딱 거기랑 붙어 있어서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닭을 그려보면 네. 눈 쪽에 있으면 러시아와 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러시아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러시아 비잔틴 양식의 건물들을 자주 볼 수가 있고 또 러시아 정통 음식을 파는 식당들도 자주 접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그 아까 하얼빈의 얼음 축제 거기 한번 꼭 가보고 싶더라고요. 네. 방송에서도 꽤 자주 소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제가 하얼빈 친구가 있는데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한 오후 3시쯤 가기를 추천한다라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오후 3시? 덜 추워서? 네, 하얼빈이 3시에 해가 진다고요. 정말. 네, 그래서 아이고. 하얼빈의 이 낮의 얼음 축제와 그 밤의 얼음 축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시간대라고 해서 진짜 굉장히 꿀팁이네요. 네, 완전 꿀팁이죠. 거기다가 또 이
겨울 수영 대회도 함께 열린다고 해서 겨울 수영이요? 겨울 수영? 네. 위험하지 않을까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네. 하다가 굳어버리면 어떡하죠? 뭐 그런 일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가보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가봤는데요. 어. 네, 그 당시에 이제 행사 통역이 있었기 때문에 투피스에 방 코트를 입고 세상에. 공등제를 무섭겠다. 갔었어요. 그래서 통역이고 뭐고 빨리 들어가자 이렇게 그랬던 기억. 정말 눈알이 빠지는 것 같은 추위를 경험했었거든요. 네. 네, 꼭 그 위령후 오리털 파카 입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또 멀지 않은 곳에 하얼빈역에 가시면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이 있어요. 네. 꼭 들리셔서 어떤 민족의 정치를 꼭 느끼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시에 오리터 파카를 입고 네, 간 김에 또 안중근 의사 또 기념관까지 들리는 것으로. 좋다.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저는 설명 들으면서 여기를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4위가 라싸인데 포탈라 궁전이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곳이라는 거를 저는 솔직히 처음 들었거든요. 네. 중국인들도 많이 보러 가는 편인가요? 네, 아무래도 왜냐면 중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되게 이색적인 문화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시장을 예로 든다면 약간 한국에서 부산 갈까 제주도 갈까 고민하듯이 그러니까 항상 여행 가는 그런 추천 순위 꼭 있는 곳이라서 인터넷에서 이거 티베트라고 쳐보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포탈라라는 이름이 관음보살이 사는 산이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티베트 불교의 대표적이고 또 상징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를 갈 때는 정말 반드시 알아야 될 주의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포탈라 궁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궁전이다 보니까 저지대에 비해 산소량이 63%밖에 되지 않아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숨이 좀 이렇게 부족한 어지럽고. 느낌이 든대요. 네, 그래서 고산병이 있으신 분들은 꼭 조심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꿀팁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 순위에 오른 도시들은 저마다의 매력과 특징들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장소들이 뽑힌 것 같은데요. 네. 남은 1위와 2위에는 어떤 도시들이 뽑혔는지 바로 순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륙의 아름다운 도시 대망의 1위와 2위입니다. 자, 1위 후보들부터 살펴볼까요? 푸르른 항구 도시 산둥성 칭다오. 오, 가까운 곳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유로운 호반의 도시 저장성 항저우입니다. 1위는 바로 바로 물빛 영롱한 호반의 도시 저장성 항저우입니다.浙江省 항저우인데요. 중국의 아름다운 도시 순위에서 항저우는 언제나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젠탄강 화구에 위치해 있고요. 서쪽에는 시후호를 끼고 있어서 호반의 도시로 불립니다. 하늘엔 천당, 땅엔 소주와 항저우, 上有天堂, 下有 수항이라는 말이 있듯이 중국 사람들은 산물이 많고 경치가 좋은 항저우를 지상의 천당으로 꼽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마음으로 인정하는 아름다운 도시 항저우, 중국 여행의 필수 코스입니다. 아깝게 2위를 차지한 아름다운 도시는 중국 속 유럽, 산둥성 칭다오입니다. 산둥성 칭다오인데요. 중국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해안 도시 칭다오는 중국 속 유럽이라 일컬어집니다. 완만한 해안선을 따라 붉은 지붕의 유럽풍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데요. 독일, 미국 등 여러 국가의 지배나 영향 아래 있던 아픈 역사로 인해서 도시 곳곳에서는 이국적인 풍경을 엿볼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에게는 뼈아픈 과거이기도 하지만 자랑스러운 관광도시이기도 합니다. 칭다오 하면 맥주 떠올리셨다고요? 네. 자, 이제부터는 아름다운 도시로 기억해주세요. 네. 네, 둘 다 자주 들어보던 지역명이었는데 항저우와 칭다오가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일 줄은 몰랐네요. 특히 1위를 차지한 항저우는 중국인들 누구나 인정하는 아름다운 도시라는 게 인상적이에요. 네, 아마도 항저우를 1위로 만들어준 건 시후, 서호의 힘이 되게 큰 것 같은데요. 시후로 말하자면 정말 절경을 자랑하는 인공호수입니다. 계절마다 다 그 매력이 달라서 언제 봐도 좀 새로운 느낌이 나는 호수라서요.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혹시 시후를 여행하실 거라면 걸어서는 답이 없어요. 자전거를 아침에 한 대 빌리셔가지고 꼭 자전거 투어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근데 자전거로도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맞아요. 하는데 걸어서 6시간 정도 걸린다고 아이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뭐 크긴 한데 중국인들도 참 많이 가는 도시고 저는 항저우를 고등학교 때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늘 북경이나 상해만 가보다가 처음으로
가도 아니 중국에 이런 곳이 있단 말이야 하고 느꼈을 정도로 자연 경관이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네. 자, 이어서 2위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도시 칭다오였습니다. 네. 이게 맥주만 마신 줄 알았는데 도시도 굉장히 아름답나 봐요. 저는 이상하게 칭다오에 여러 번 갔었는데 갈 때마다 왠지 좀 부산하고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아마도 이제 바다 향, 바다 내음이 나서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고요. 네. 칭다오는 정말 먹거리 천국이에요. 그래서 먹는 음식마다 실패 없는 주문입니다. 최고네요, 진짜. 칭다오네. 칭다오가요, 우리. 그 칭다오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놀러 가는 곳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어요. 네, 가깝기도 하고 볼거리도 많고 또 제가 느끼기에 한국 분들 입맛에도 맞는 요리들이 많은 것 같아서 또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저는 칭다오에 가면很舒服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很舒服. 뭐죠? 그런 느낌. 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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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한다. 지어주셨어요. 굉장히 그래서 좀 편안한 여행 하시는 분들은 칭다오 가셔서 푹 쉬다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중국의 아름다운 도시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뭐 웅장하고 거대한 중국 이런 수식어로만 표현을 하다가 네. 오늘은 좀 아름다움 이런 중국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고 굉장히 충분히 아름다운 도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새로운 중국을 만나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아름다운 중국 꼭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차트로 보는 중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하얼빈 공업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김규현입니다. 저의 소소한 일상을 차이나 코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할 수 있어서 기쁘고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얼빈 도시계획국에 가려고 해요. 사실 구체적으로 저도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데 중국 친구가 15일 날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하얼빈에 오신대요. 하얼빈 구경 시켜드리는데 오늘 같이 사전 탐방하기로 했어요.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저 기숙사 입구입니다. 하얼빈 모습입니다. 성화강입니다. 친구 만나기 전에 잠깐 학교 구경 시켜드릴게요. 우선 여기는 활동 중심이라고 이런 대회 같은 것도 하고 연극 같은 것도 저곳에서 열려요. 저번에는 치어리더 경기에 있어서 저희 반 러시아 친구들도 참여했었거든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유학생 기숙사가 있어요. 보통 자비 유학생들은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저 기숙사 입주합니다. 저도 8월 말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어요. 저는 잠시 과일을 사러 슈퍼에 가보겠습니다. 근처에 저렴한 마트와 비교했을 때 요구르트 같은 경우 한 4원 정도, 5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변 마트에 없는 것들만 여기서 사고 있어요. 경제적이죠. 소개해드리고 싶은 견과류 과자가 하나 있어요. 이건데 제가 좋아하는 견과류입니다. 여기 하나 있던 거 어제 제가 샀어요. 저는 요플레를 사겠습니다. 10.9원짜리. 복숭아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제 포도를 사 먹어봤는데 맛있어서 하나 더 샀습니다. 바나나 2개랑 포도를 샀는데 바나나 값이 더 올랐어요. 2개 해서 3.5원에
13.5원이고 포도는 16.1원입니다. 네. 맛있어 보입니다. 여기 정류장에서 제이 캠퍼스로 가는 버스가 와요. 여기 학교 학생들은 1학년 때 제이 캠퍼스에서 모든 수업을 듣고 기숙사도 제이 캠퍼스에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겠지만 기숙사 방을 옮겨야 하는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여기가 도서관입니다. 저는 박물관 안에 들어왔습니다. 빈 모습입니다. 불이 안 들어오네요. 저쪽이 송화강이라고 되게 유명한 강이 하나 있고요. 불이 안 들어와서 아쉽네요. 관람을 마치고 밖에 나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하얼빈에서 유명한 찐빙집인데요. 저는 지금 찐빙이랑 제일 얇은 거랑 계란, 유샹로우스랑 이거는 닭을 시켰습니다. 여기 빙에다가 요리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넣어서 먹으면 돼요. 또 손 닦았습니다. 이렇게 말아서 먹으면 돼요. 밥을 먹고 송화강에 왔습니다. 여기 분수가 있어서 바로 왔는데 지금 조금 너무 더워요. 날씨는 한 33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되게 많아요. 송화강입니다.